어저께 치윤순이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해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어제 증언하는 거 보니까 뭐 대변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태도를 봤는데 2시에 증언이 시작돼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태도하고 누가 알려줬나 봐. 윤석열의 후보로 결정된 3시 넘은 이후에는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변호사한테 막 왜 그렇게 물어봐요. 뭐 왜 변호사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하고 바로 당당해져서 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뛴 소식을 듣고 난 태도고 그 후보 뒤기 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정 회장님은 그거 못 느꼈어요? 저는 그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고 정원에서 갑자기 무슨 수첩이 나왔는데 그 수첩이 나는 가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죠? 저 100% 가짜입니다. 어저께 재판장이 그랬어요. 사문서 2조에 수첩을 그때도 내지 왜 안 냈냐. 아주 판사가 아주 또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왜 이러! 저기 윤석열이가 저는 상식을 통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어저께 아마 그 이야기한 걸로 아는데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그 윤석열의 부도덕 아주 그 수준 이해하고 뒷골목 깍두기만 또 못하다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흥분이 앞서버리면은 지금 정 회장님도 2003년 튀윤순 만난 때부터 쭉 메모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단지를 여러 장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좀 돌리자니까요. 그렇죠. 저는 만들려고 해요. 그거 만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소리 내가 왜 이렇게 쥐가 많은지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안 되면 내가 좀 편하고 쉽게 갈 텐데 야 내가 하늘 무슨 전생에 쥐가 많아서 또 이렇게 더 강한 싸움을 해야 되나 어쩌냐게 누워서 생각하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자 이거죠. 아 나를 더 크게 쓰려고 그 불러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 오늘 그래서 말이죠. 링컨이 막 선거 열심히 막 더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더 가서 이쁘게 이발소가 이발을 하고 머리다 기름도 많이 발랐다고 그래서 저도 오늘 가디건 하나 걸치고 나오려다가 이게 와이셔츠랑 새로 꺼내가지고 맥고다이랑 새로 메고 나왔어요. 근데요. 김대엽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김대엽하고 우리 비교 안 돼요. 정대택 의장은 이 정대택 의장은 윤석열이가 전혀 대통령 후보 될 줄도 모르고 검찰총장 될 줄도 모를 때부터 윤석열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온 게 한두 해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점쟁이라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될 줄 알고 미리 대통령 못 되게 막으려고 지금 수십 년간 윤석열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했겠냐. 윤석열 이놈이 그랬잖아요.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그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지가 지금 처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를 비난하고 있다. 난 그 전부터 그 우리도 노덕봉 회장이 2009년도 10년도 알려주고서부터 내가 착해맹 그렇죠. 공격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알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법 기준. 어저께 치윤순이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해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어제 증언하는 거 보니까 뭐 대변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태도를 봤는데 2시에 증언이 시작돼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태도하고 누가 알려줬나 봐. 윤석열의 후보로 결정된 3시 넘은 이후에는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변호사한테 막 왜 그렇게 물어봐요. 뭐 그거 뭐 왜 변호사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하고 바로 당당해져서 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뛴 소식을 듣고 난 태도고 그 후보 뒤기 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정 회장님은 그거 못 느꼈어요? 저는 그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저께 증인은 자유로운 증인이에요. 그냥 일반 증인이 아니고 피고인이면서 증인이기 때문에 판사가 미리 이 얘기를 하잖아요. 조그만 실수, 조그만 거짓말이 재판을 망칠 수 있으니까 진술 거부권도 있지만 잘 하라 그런 식으로 판사가 미리 주의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증언하고 다른 재판 증언하고는 좀 틀리지만 얘는 이제 그동안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고소인이고 증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아주 어저께 모르쇠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 서울 고법에서 진술한 것도 그냥 번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판사가 그 얘기는 좀 했었으면 되겠어. 알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거든. 근데 얘는 이제 그 법기술을 부리는 거야. 이제 코치 받아가지고. 코치 다 받았죠. 모른다고 했다가 다시 추궁을 하면은 모른다고 하면 알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위증인데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했다가 이렇게 회장님 사건에
최은순이하고 저 내연남을 구속영장까지 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거기에서 네. 그 재판에 정대택이가 소환됐단 말이에요. 네. 정대택이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증인신문이니까 최은순한테 맨 먼저 2005년대 위증으로 처벌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야. 네. 모른다 계속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건 번호까지 되더라고. 다시 추궁을 하니까 아 정대택이를 내가 고소했던 사건인데 그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사건이 컸던 건데 뭐 하면서 어물부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것도 위증이야. 정대택이를 최은순이가 정대택이를 고소한 게 아니고 내가 최은순을 고소해가지고 수사한 경찰이 위증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위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여기서 방송했듯이 그 조남관이 지금 그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면서 지금은 연수원 원장하는 조남관이가 그 사건을 갖다가 캐비넷에 집어넣어버리고 증거인멸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 아무튼 어저께 최은순 이제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정원에서 갑자기 무슨 수첩이 나왔는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런 수첩이 있다면 2002년부터 적었다면은 꼼꼼히 적었대요 매일. 그럼 정대택 회장 사건 수첩도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수첩이 나는 가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동안에 재판 때 아무 얘기도 안 턴 게 갑자기 어저께 수표를 요만한 수첩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메모를 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봤어요? 그 수첩에 대해서. 정 회장님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2002년부터 다음에 한번 그 부분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증인은 그런 걸 못 보게 하거든요. 네.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저께 이제 노골적으로 그걸 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나 변호사가 화면을 띄우면은 PPT 화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하라고 하고 아주 그 대담하더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가신 뒤에 판사가 그 수첩을 수첩이 뭐냐 하니까 지가 오래전부터 메모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유리한 것만 적어져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리가 이제 탁상용 다이어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고 A4지 정도 되는 1년짜리 그 다이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력처럼 넘기는 거 한 장씩 일일 넘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용 포켓용 지갑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어저께 그 최은순이가 가져왔던 것은 기자수첩 있죠. 기자수첩. 네. 날짜 원리를 없는 거. 그냥 필요에 따라서 쭉 써 찢어버리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메모를 인정하려면은 2014년도 것이면은 앞에 2014 무슨 뭐 국회에서 발행한 것이라든가 무슨 그 회사에서도 이제 그걸 발행을 해요. 근데 정 회장님은 어저께 분명히 최은순이가 2002년부터 메모를 했다 했어요. 다음 어떤 재판에 있을 때 최은순이가 2002년부터 메모를 했다고 지난번 법정에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정대택 사건도 메모가 있을 거 아니냐 한번 내놔봐라. 중요한 얘기네요, 그게. 이 얘기 해보면 어떨까요? 뭐 중요한 얘기고요. 네. 어저께 재판장이 그랬어요. 이 사건을 저쪽 그 사문서 2조에 냈는데 이 사건 수첩을 그때도 내지 왜 안 냈냐. 그거 아주 판사가 아주 또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짜라고 판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나는 참 선입견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된 후에 그 판사 태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판사가요. 예. 그래서 그런지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도 증인석에 앉아있는 최은순한테 어제 그 판사가 7월 2일 날 최은순을 3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킨 판사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말고 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견을 갖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뭐 미리 그 판사가 얘기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여러 번에 대해서 여기서 방송했지만 그 안소연 씨는 최은순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증언을 하는데 좀 중언부언 하니까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감치시키겠다고까지 하면서 겁을 줬거든요. 네. 그 정도라면 어저께는 아주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방이 적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정대택 회장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청자분 알다시피 검찰은 불문율이 있어요. 검사 가족은 안 건드린다. 근데 그 불문율이 지금까지 거의 지켜왔어요. 특별한 경우 검사 가족이 처벌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윤석열이도 검사 가족 감사했고 김건희나 최은순이 검사 가족이지 않아요.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아니지 막 과거 검사도 가족이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4시에는 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려되는 게 며칠만 있으면 알아요. 지금 이 정대택 기장 무고죄 재기 수사 명령이 공소시효가 11월 13일이고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일주일뿐이. 지금 여경진 검사가 수사 중인데 공소시효 전에 어떤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겠죠. 한다고 봐야죠. 하는데 나는 이게 과연 윤석열 장모를 기소를 할지 아니면 무혐의를 줄지 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저는 그냥 그런 건 저는 그래요. 그 순간 어느 결정이 나는 날까지 분명히 그 신념을 갖고 있어. 넌 분명히 기소할 거다.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난 간다. 그러고 가야지. 안 그럼 내가 가서 뭐 말들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죠.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최선을 다해야지. 1인 시위를 하고 가서 전단지 돌리는 방법 외에 또 방송하고 요거 해주는 방법뿐이 없는데